네, 안녕하십니까. G7 클리닉의 조인배 원장입니다. 오늘은 복부 지방 흡입 중에 내장 지방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방 흡입을 하다 보면은 제가 여러 유튜브 하시는 의사분들께서 지방 흡입이든 다른 성형수술이든 그 수술의 이제 장점에 대해서 되게 설명을 많이 하고 장점 위주로 이렇게 동영상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제 모든 성형수술이 좋은 점도 있고 부작용도 있고 제한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튜브를 하든 블로그를 하든 환자분한테 제대로 된 정보를 준다는 의미에서는 그 수술의 좋은 점만을 계속 얘기하고 단점이나 제한점을 알리지 않는 거는 사실은 환자한테 제대로 된 모든 정보를 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수술의 장점, 좋은 점을 동영상으로 많이 올리기도 하지만 단점과 제한점 그리고 부작용도 제가 많이 올리는 이유가 수술에 대해서 온전한 모든 정보를 다 알고 환자가 수술을 선택해야만 그 선택에 대해서 후회도 없을 것이고 나중에 부작용이나 그런 것을 대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작용이나 제한점에 대해서도 설명을 가끔 드리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복부 지방흡입을 하는 데 있어서도 내장 지방이 발달한 경우에는 수술의 제한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면, 먼저 이제 우리가 지방흡입을 한다는 거는 각 그 부위에 있는 어떤 복부든 허벅지든 그 부위에 있는 모든 지방을 빼는 건 아닙니다. 누누이 얘기했지만 피부 밑에 있는 피하 지방층에 있는 지방을 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부를 이제 생각을 하시게 되면은 해부학책에서 잠깐 보시면은 되게 이제 피부가 있고 그 밑에 측에 약간 노란색으로 두툼한 이런 지방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방층에 있는 피하 지방의 상당 부분을 지방 흡입으로 이제 빼는 것이지, 그 밑에 있는 근육을 빼거나 더 밑에 들어가 있는 내장 지방이나 그런 것을 복부 지방 흡입으로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수술 전에 되게 내장 지방이 많은 타입인지 아니면은 피하 지방이 많은 타입인지 그런 것을 좀 알고 상담을 받고 수술을 해야 수술 후에 후회가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설명을 좀 더 이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피하 지방이 도톰하고 내장 지방은 별로 없었던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수술 후에 특별히 다이어트나 운동을 많이 안 했어도 내장 지방이 별로 없고 피하 지방이 많은 타입이어서 이제 아랫배가 이제 일자스럽게 이렇게 된 케이스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분도 내장 지방이 약간은 있었겠지만 전체적으로 피하 지방이 되게 많았던 케이스로 수술 후에 보시면은 굉장히 납작한 일자배가 옆모습에서 납작한 일자배가 되어서 매우 만족했던 케이스고, 반대로 이분 같은 경우는 수술 전에 복부가 굉장히 앞으로 튀어나와 있으면서 정말 두툼한 이런 볼륨감을 보이고 있었는데, 수술 후에도 보시면 제가 이제 열심히 꼼꼼히 부작용 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많이 빼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수술 후에 복부의 힘을 완전 빼고 편한 자세에서 찍어 봤는데도 여전히 도톰함이, 볼륨감이 이렇게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피하 지방이 남아서 그런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복강 안쪽에 내장 장기들도 커져 있고 장 사이사이에 있는 지방 볼륨이 많이 있기 때문에 수술을 끝내고 힘을 완전히 빼고 찍게 되면은 이렇게 도톰함이 여전히 남는다는 사진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분도 수술 전에도 복부가 굉장히 앞쪽으로 튀어나와 있으면서 도톰했었는데 피하 지방도 많았지만 내장 지방도 좀 많았던 케이스로 수술 후에 이렇게 이제 여전히 도톰한 실루엣이 그대로 조금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내장 지방이 좀 많으신 분들은 수술 후에 꼭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일단은 식이 조절을 좀 하셔야 되고, 또 유산소 운동을 좀 많이 하셔야 되고, 또 하나는 복근 운동을 많이 해서 복근의 이제 탄탄함을 유지해 줘야만 수술이 끝나고도 피하 지방은 의사가 좀 충분히 많이 빼주고, 그리고 내장 지방은 환자분들이 운동과 다이어트와 복근 운동으로 태워주고 복벽을 탄탄하게 만들어 줘야만 수술 후에 일자배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손쉽게 본인이 내장 지방이 많은 타입인지 아니면 피하 지방이 많은 타입인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숨을 최대한 안쪽으로 들이마시고 복근에 힘을 세게 주고 꼬집어 보면 됩니다. 숨을 들이마시고 복근에 힘을 주고 꼬집어 봤을 때 그 미끈미끈한 복근 위쪽으로 꼬집히는 그 꼬집히는 볼륨이 의사가 뺄 수 있는 피하 지방이고, 그 상태에서 힘을 완전히 뺐을 때 밀고 나온 만큼의 볼륨은 의사가 뺄 수 없는, 환자가 노력해야만 줄일 수 있는 내장 지방입니다. 그런 이제 동영상이 있어서 제가 이제 구해봤는데, 숨을 완전히 들이마시고 꼬집었을 때 꼬집히는 거는 피하 지방이지만, 그 이후에 힘을 완전히 빼고 편하게 있을 때 밀고 나온 만큼의 볼륨은 내장 지방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장 지방은 수술 중에 의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수술 후에 본인이 노력을 해서 꼭 태워줘야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피하 지방도 굉장히 많았고 내장 지방도 되게 많았던 분인데, 지방 흡입을 통해서 제가 지방 흡입도 많이 해서 볼륨이 많이 감소되었고, 추가로 환자분께서 식이 조절과 복근 운동, 다이어트를 좀, 유산소 운동 이런 것들을 좀 열심히 하셔가지고 수술 후에 내장 지방도 상당히 많이 줄어든 케이스입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약간의 도톰함이 있죠. 조금 더 노력하신다면 일자바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같은 분의 옆모습도 보면은 이렇게 아랫배가 이렇게 늘어지면서 살짝 접히려고 했었었는데, 수술 후에 본인이 이제 같이 노력도 하셔가지고 내장 지방도 상당히 줄어든 그런 케이스입니다. 이런 셀룰라이트도 수술 후에 좀 좋아지고, 그렇지만 이제 아직까지 약간의 내장 지방이 좀 있어서 복근 운동과 식이 조절 그리고 유산소 운동이 아직까지 조금 더 필요한 상태입니다. 이분도 이제 수술 전에 이제 아랫배가 이렇게 내장 지방도 많이 있고 피하 지방도 어느 정도 있으셨던 분인데, 수술 후에 복근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수술이 완전히 납작한 배가 된 케이스입니다. 예, 오늘은 지방흡입 중에 복부 지방흡입, 그 중에 내장 지방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 보았습니다. 안전하고 똑똑한 지방흡입 하세요.